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5일 수요일 장마감 후에 HMM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전제 조건, 상승의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대로 그냥 그 전제 조건을 실패한 채로 다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일단은 오늘 코스피는 상승으로 끝났지만 시초가 갭상을 띄우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어찌됐든 코스피는 상승했지만 HM은 하락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중요합니다. 코스닥은 상승으로 시작했지만 하락으로 마감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모두 다 시가 대비 하락으로 끝났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HMM도 19,000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18,100원으로 일단 끝났습니다. 시장보다 조금 더 언더퍼폼 한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이 상승을 해야 이제 바닥이라고 인지를 하고 2만원 정도에서 버틴 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전제 조건을 성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으로 일단은 마음가짐을 갖고 계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매매 동향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연기금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금융투자금으로 20만 주 매도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지금 거래량으로 보게 되면은 20만 4,016주 모건 스탠리가 매도를 했는데 모건 스탠리가 금융투자할 수도 있고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어쨌든 삼성증권에서 나온 매도 물량인 것 같습니다. 매도량이 20만 주가 넘는 데가 한투랑 신한금융, 삼성인데 신한금융이나 한투 같은 경우에는 매수와 매도량이 비슷한데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수량은 극히 미비하고 매도량만 많은 것으로 봤을 때 삼성증권발 금융투자의 매도가 이렇게 매도를 불러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법인의 움직임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외인은 소폭 매수로 끝났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대차장고는 200만 주 가까이 한 번에 줄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차 체결 그 잔고 수량이 6,400만 주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한 일주일 이상 빠져줘야만 크게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왜냐하면은 공매도는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틀 동안 한 자리대였지만 다시 두 자리대로 올라가면서 공매도가 다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대차 잔고의 감소가 어떤 앞으로의 하락을 상승을 예견한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랜만에 미국 주식인 짐 차트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지금 동일 업종은 없는 것 같고요. 짐의 차트를 보게 되면은 고점 91불 대비 현재 25불 정도 좀 하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를 보게 되면은 작년 21년 3월달 수준 차트고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의 해운 관련된 종목들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이 나스닥 선물 지수를 좀 보여드리는데 왜냐면은 이제 보통 영상을 4시나 5시 올렸기 때문에 그때 사실 선물 지수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현재는 곧 있으면 장이 열리니까 나스닥 선물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금 전일 대비 이제 1% 하락으로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바닥을 찍고 8시 56분에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본장이 열려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든 해외장도 어떤 연준의 금리 인상,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렸던 금리가 이제는 좀 위험하다.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에 바닥을 찍고 이제 간을 보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금리를 0.5bp, 0.5포인트나 0.75%로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충분한 지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하락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자, 주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한 이 정도까지 2000 초반대까지는 빠져준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제 바닥을 완벽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수준에서는 뭐 어떤 종목들은 상승하고 어떤 종목들은 하락하겠지만 전반적인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뭐 뉴스를 보게 되면은 해상운임 급락에 해운주 혹독한 겨울을 예고한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양지한 대신증권연구원이 어제 그 목표가 낮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와 똑같은 뉴스를 그대로 재탕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대신증권 자체가 뭐 시장에서 사이즈가 큰 증권사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포인트를 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은 뭐 SCFI 지수도 그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기 때문에 뭐 참고 사항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3분기 실적이 결국에 가장 큰 키포인트입니다. 3분기 실적 당연히 영업이익은 빠질 거고요. 매출액도 줄어들 겁니다. 근데 그 줄어드는 정도가 어떤 시장에서보다 덜 빠지는지 더 빠지는지, 그리고 시가총액이 비슷한 종목들 사이에서 더 빠지는지 덜 빠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비교적으로 보시고 만약에 덜 빠진다라고 하면은 뭐 이 기존의 이 보고서들은 다 깨부시고 반등할 수 있겠지만 시장보다 더 빠진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러면 끝난 거냐라가 다시 반문하신다면 끝난 게 아니라 시장보다 더 빠졌으면 사실은 이제 IR을 할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보통 이제 분기마다 IR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도출해 낼 겁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 아무래도 이제 다음 분기, 4분기 뭐 목표나 실적이나 아니면 2023년도, 24년도 중장기적인 사업 플랜이 일부 발표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괜찮은 종목인지 아닌지가 거기서 판가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한 가지 번외로 말씀드리면 사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2분기 IR 할 때 저는 이제 그 mRNA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뭐 현재 제가 이제 바라고 있는 아니면 기대를 해야 되는 코보백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그때 설명을 드리기도 했고,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로나19 백신에 올인하겠다 이런 내용들만 있다 보니까 주가는 당연히 빠졌던 부분들이고요. 결국에 IR 자료는 내부 직원들이 만듭니다. 근데 IR 자료를 IR 팀에서 물론 만들긴 하겠지만 IR 팀이 이제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기업이라는 그런 어떤 이 생물 자체가 각각 분업화되어 있는 것을 이제 토탈 합쳐서 이제 최종으로 나오는 게 결국에 실적과 영업이익과 그다음에 보고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그런 그 실적 데이터를 만드는 팀에서 우리의 앞으로의 뭐 분기 뭐 이런 것들 계획들 이런 것들을 연초에 보고했던 것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보고 갭이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그 갭을 메꿀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로 현실적으로 그나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IR 자료가 사실상 그 기업의 어떤 실제 내부 모습이다라고 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IR 자료가 개판이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의 내부가 개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R 자료가 뭐 디테일하고 숫자도 명확하고 뭐 원인과 결과 그리고 뭐 앞으로의 미래 방향성까지도 디테일하게 작성됐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열정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뎁스 있게 보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오늘은 뭐 앞으로 일단은 미국장 오르면 내일 뭐 소폭도 반등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미국 선물지수 따라가고 있는데요. 또 다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차트상 현재에서는 내일 올라요? 아니면 이번 주 떨어져요? 사실 그런 워딩은 크게 의미 없고요. 다만 이제 뭐 여기서 2만 원을 돌파하면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전제 조건이 딸린 상승과 하락의 어떤 그런 이 시나리오들은 뭐 계속적으로 시간마다 설명을 드리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올라요 떨어져요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크게 의미 없다라고 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